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전북 대 광주. 자, 일단 전북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에 이제 이승우 그리고 안드리고 그리고 전진우 선수 등이 이제 들어왔고, 그리고 기존 포워드 라인까지 고려를 하면은 공격에서 지금 전력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네. 일단 뭐 이제 티아고 그리고 이제 에란데스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이제 안드리고가로 약간 좀 구축된 그런 좀 브라질 트리오와 더불어 이제 뭐 이승우, 이제 송민규 그리고 전병가 선수 등까지 이제 포함을 하면은 굉장히 좀 뎁스도 두꺼우면서 이제 공격에서 굉장히 좀 막강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확실히 이제 전북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그런 행보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잘 좀 반등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 들어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전북이 좀 광주 상대로 이제 템포를 끌어올려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광주 역시 수비가 좋지 못한 전북 상대로 좀 충분히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쪽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치고받는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런 약간 좀 경기 흐름까지도 간략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번 시즌 뭐 광주가 원정에서는 많이 약했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원정에서 연승을 거두며 이제 살아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다만 뭐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지 선수가 팀을 떠나며 전력 손실이 좀 크고, 그리고 전북과 달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영입 또한 좀 제대로 하지 못하며 보강에 실패했기 때문에 좀 전력 차가 이전에 비해 더 좀 크게 날 수도 있다고 봐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전북이 모두 이제 광주 상대로 이겼을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전북이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전북 프랜승 쪽 보도록 할게요. 프랜승을 보거나 어느 번은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슛 오버.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전북과 광주의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천 상무 대 강원 FC. 일단 뭐 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강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김희석 그리고 이제 김대우 선수가 지금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복귀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 같은 경우에는 복귀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지금 양 팀의 순위는 각각 지금 1, 2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이제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경기 강원이 이긴다고 하면 이제 김천을 제치고 다시 1위를 좀 탈환할 수도 있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양 팀한테 있어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라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김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처럼 좀 템포 조절하며 이제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을 보고,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는 좀 기동성을 좀 살려 바로 좀 전진해 공격에 좀 더 이제 힘을 쓸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김천보다는 강원이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그 경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강원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좀 대체적으로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래도 수비에서의 안정감은 아무래도 김천이 더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 들어봤네요. 자, 일단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최근 3경기 모두 김천이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좀 상성적인 면에서도 좀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최근 강원의 좀 기세가 너무 매서워요. 왜냐면 일단 뭐 제주와 좀 전북 상대로 연달아 이제 4골을 넣었을 정도로 이제 공격력이 물이 올랐고, 그리고 최근 매 경기마다 지금 고점의 경기력을 보이며 흐름 또한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뜨거운 모멘텀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강원을 이제
김천이 솔직히 좀 막아내기는 다소 좀 버거울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현재 뭐 강원 같은 경우에는 뭐 양민혁 선수뿐만 아니라 팀 전체적으로 좀 스텝업한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강원을 지금 김천이 좀 제어하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점을 더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승패를 본다면은 저는 이거는 강원 프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 FC 프랜스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이것도 네, 어느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강원 쪽으로 이제 결과 나온다고 하면은 언더보다는 오바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K리그 두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자, 그리고 해외 축구 이제 LADBC가 일단 개막을 했네요. 자, 흐로닝원 대 이제 브레다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팀 다 이번 시즌 승격한 팀으로 이제 흐로닝원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에서 준우승을 거두며 이제 1년 만에 다시 올라왔고, 그리고 브레다 같은 경우에는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우승에 이제 극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LADBC 뭐 첫 경기부터 지난 시즌 2부 리그 팀들끼리의 그런 맞대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제 흐로닝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제 2부 리그에서 가장 실점이 적었던 팀으로 수비가 좋았고 특히 이제 홈에서의 수비는 더더욱 좀 좋았습니다. 네. 일단 뭐 이제 딩 리켄 감독 체제 아래에서 매번 좀 안정된 수비를 보였고 그리고 공격 또한 좋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2부 리그에서는 공수 밸런스가 좋았던 그런 좀 흐로닝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그리고 약간 좀 이런 그런 흐름이 이제 이번 LADBC에도 이어질지가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브레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제 공격력은 좋았지만 그만큼 이제 실점도 많았을 정도로 수비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수비보다는 공격에 훨씬 더 힘을 준 그런 좀 지난 시즌의 그런 좀 브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아무튼 좀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정보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프리뷰해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브레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플레이 스타일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래도 흐로닝원에 비해서는 수비가 더 좀 불안정할 것으로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브레다 같은 경우에는 비록 좀 친선 경기이긴 하지만 최근에 좀 다 졌을 정도로 이제 좀 결과나 좀 분위기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약간 좀 홈에서 흐로닝원의 그런 좀 안정된 좀 수비를 바탕으로 그래도 브레다 상대로는 좀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흐로닝원이 이제 뭐 수비뿐만 아니라 지금 공격에서도 밀릴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좀 공수 방면에서 약간 우위를 살려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네, 그래도 홈팀인 요거는 흐로닝원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흐로닝원 승보는 경기로 가져가는 경기. 네. 안 그래도 어느 같은 경우는 네,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브레다가 이제 수비가 이제 워낙 좀 안 좋았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번 시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네, 오버까지도 같이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경기는 흐로닝원 승에 네, 2.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 경기죠. 프레스턴 대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자, 일단 이제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에 띄는 그런 영입이라고 하면은 이제 샘 그린우드를 이제 임대 영입하며 중원을 좀 보강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지금 주요한 영입이나 방출권은 딱히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제 리그 꼴찌를 하면서 강등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핵심 포워드인 지금 카메론 아처를 비롯해 이제 맥버니, 보글, 그리고 존 이건 등 주축 선수들이 다수 빠졌습니다. 좀.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아무래도 이제 리그에서 이제 경기를 좀 치르다가 이제 강등당한 팀은 그 다음 시즌에는 이제 좀 당연히 주축 전력들이 다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필드 역시 그런 약간 좀 숙명을 그리고 좀 비껴나가지 못한 채 주축 선수들을 이제 거의 다 좀 빠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좀 양 팀의 그런 좀 영입권 및 좀 방출권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 봤네요.
자, 우선 이제 두 팀 다 지난 시즌과 감독이 좀 동일하기 때문에 좀 플레이 스타일이 크게 바뀔 거라 보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뭐 세필드가 좀 수비 라인을 올려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좀 볼을 돌리다가 좀 롱볼 위주로 전개를 해 기회를 좀 만드는 식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뛰자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뭐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좀 나설 수 있는데 반해 이제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만정적으로 좀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주축 선수들이 많이 나간 세필드라고 해도 그래도 뭐 프레스턴에 비해서는 전력이 더 막강하니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일단 이 경기가 이제 리그 첫 경기에다 이제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필드의 그런 포워드진이 이전보다는 확실히 약해졌기 때문에 프레스턴 상대로 기대 이하의 좀 공격력을 보일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뭐 불안 요소가 좀 많은 그런 좀 세필드이기 때문에 이런 좀 원정에서의 그런 좀 세필드를 무작정 믿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뭐 요거는 뭐 지금 세필드가 이제 원정에서 정배를 받았는데 원정 세필드 정배 사이드 정배는 그렇게까지 뭐 끌릴 게 없다 보니까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이제 세필드 이제 유나이티드 이제 햄무나 이런 걸로 무승부전 하나 골라가는 경기. 그리고 뭐 언어반은 네,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슛 언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랙번 대 더비 카운티. 자, 우선 이제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J리그에 있는 그리고 히로시마의 핵심 포워드인 오아시 유키를 비롯해 이제 뭐 막타르게 그리고 바이만을 영입하면서 공격에서의 좀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시즌 히로시마에서 개적 오아시 유키가 좋은 그런 좀 활약을 펼쳤는데 그런 좀 오아시 유키가 과연 지금 블랙번에 이제 와서 더 좀 좋은 활약을 좀 펼칠지가 약간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영위권에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더비 카운티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더비 카운티는 뭐 이번 시즌 이제 승격팀으로 지난 시즌 이제 리그 1, 네, 3부 리그죠. 네, 3부 리그에서 이제 2위를 기록하며 챔피언십에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더비 카운티가 이제 뭐 리그 1에서는 이제 클린시트 경기가 많았을 정도로 이제 수비가 견고했고, 그리고 득점력 또한 좋으면서 공수 방면에서 이제 괜찮은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좀 안정된 그런 공수 밸런스를 좀 바탕으로 이제 승격에 성공한 그런 좀 더비 카운티라고 볼 수 있네요. 자, 물론 이제 더비 카운티가 3부 리그에서는 좋은 밸런스를 바탕으로 이제 결과를 만들어 왔지만, 그게 이제 챔피언십까지 통할지는 다소 좀 의문이 들고, 그리고 특히 이제 더비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3부 리그에서도 마찬가지로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성적이 많이 안 좋았을 정도로 원정에서는 고전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좀 편차가 컸던 그런 좀 더비 카운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약간 이번 시즌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네, 조심스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2년 전까지 줄곧 붙어왔지만, 이제 매번 붙을 때마다 블랙번이 거의 다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상성적인 요소까지 다 고려를 하면 그래도 이거는 뭐 블랙번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더비 카운티의 뭐 약간 좀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및 좀 성적이 솔직히 뭐 믿음이 좀 안 간다는 점 플러스, 그리고 이제 블랙본이 그 이전에도 뭐 더비 카운티 상대로는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홈인 전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네, 블랙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블랙본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블랙본 승보는 경기. 네, 언어반은 요거는 본다고 하면은 네, 오바가 아니라 언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점 언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LADBC와 이제 챔피언십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자, 마지막으로 대망의 이제 파리 올림픽 남자 축구 결승전 프랑스 대 스페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4강전에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 상대로 연장전 끝에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모로코 상대로 이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두 팀 다 힘들게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올림픽 시작 전에 이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뽑힌 두 팀이 결국 이제 결승전에서 이제 맞붙게 되었네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예상 범주가 가능했던 그런 좀 정배 결승전 대진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아무래도 좀 결승전이기 때문에 양 팀 다 좀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수비에 힘을 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쵸? 그리고 뭐 이제 양 팀 다 확실히 뭐 공격도 뛰어나긴 하지만 그런 공격만큼 수비 또한 좀 전력이 막강하고 그리고 또 뛰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좋은 수비 밸런스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쵸? 자, 그러면서 약간 좀 초반에는 좀 중원 싸움을 하면서 이제 탐색전 양상으로 이제 흘러가다가 좀 서서히 공격 템포를 올려 좀 치고받는 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 들어봤네요. 자, 어느 정도 좀 박빙의 경기로 이제 흘러갈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최근 좀 일본 상대로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최상의 모멘텀을 이어갔던 모로코 상대로 이제 역전승까지 거둔 그런 스페인을 프랑스가 잡기는 좀 많이 까다로울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모멘텀이 많이 오른 그런 스페인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기세가 이번 결승전에서도 뭐 충분히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4강전에서 연장전 경기까지 치렀기 때문에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도 스페인에 비해 다소 좀 열세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이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스페인 좀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거 스페인이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스페인 프랑스 쪽을 보거나, 네. 안 그러면 이거는 내 고배당으로는 무승부도전 경기. 안 그러면 내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내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솔직히 뭐 이런 약간 결승전 특성도 특성이고, 그리고 좀 양 팀의 그런 좀 상황까지 다 고려했을 때는 다득점이 나기는 좀 많이 힘들 것으로 봐서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스페인 프랑스 무승부 2.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K리그, 그리고 이제 해외 축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리 올림픽 남축 결승전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뒤로차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